자, 본격적으로 이제 화재안전 기술 기준. 사실은 우리가 화재안전 기준에서 나눠졌죠. 그래서 화재안전 기술 기준, 성능 기준 이렇게 나눠졌는데, 성능 기준 말 그대로 성능에 관한 기준, 그리고 디테일한 기술 기준은 말 그대로 여기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성능 기준이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하고 출제 비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술 기준이 베이스로 되고, 또 출제될 수 있었던 부분은 대체로 유사하거든요. 근데 출제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좀 내용이나 표현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성능 기준이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좀 작다 보고, 만약에 찍어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기술 기준에 준하게 적으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일단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부분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눴습니다. 개정된 기출 문제. 사실은 해마다, 기술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제가 세보니까 한 30번 개정됐더라고요. 크고 작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마다 개정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근데 이게 예전에 화재안전 기준만 단독으로 했을 때 지금은 성능 기준 기준으로 나눠졌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훨씬 더 개정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정을 국립소방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기술 기준에 관해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거는 불합리하게 개정해 주세요라고 의견을 올리면 그렇게 해서 개정되기도 하는 이제 형태로 지금 이제 많이 개선이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내용들도 있고 없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정도로 흘러가는 선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일수록 예전에 뭐 10회, 그 10회 때 정도까지만 해도, 화재안전 기준 모르면 찔딱하게 갈 수 없는, 왜냐면은 뭐 설계가 됐든 점검이 됐든 출제 비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100점, 점검 100점 이렇게 하면 120점, 130점 홀쭉홀쭉 넘게 이제 화재안전 기준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화재는 모르면 합격을 못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디테일한 내용으로 이제 특히 점검 같은 경우에는 화재안전 비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파트. 왜냐하면 또 이게 또 결국은 어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다 미치고 나중에 실제 점검할 때 나중에 자체 점검 사항에 관한 곳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 네, 결국은 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의 부분들이지만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 바 있구나 정도에서 느낌 조금 받고 이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출제됐구나.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출제될지 목적은 그거죠. 개정된 개정 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자, 유도등의 3선식, 2선식 배선을 설명을 하고 전멸기 설치의 경우 점등대회 할 때, 자, 요 부분들은 또 출제된 바 있는데 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전멸기라는 게 우리의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 일반적인 스위치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선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유도등이 어떤 때 점등해야 된다. 화재 시에만 점등되는 방식이 3선식이죠. 그러면 여기에 신호를 주는 그런 장치, 그거를 우리가 전멸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그러면 화재 신호가 들어오는 건 뭔데? 안기법이 자비, 상, 방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시그널 들어오면 어떻게? 보통 자동 점등되는 거야.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출제가 된 바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은 출제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게 간선 있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까만 거, 그리고 하얀 거, 그러면 보편적으로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보편적으로 색깔이 그렇거든요. 현장에 나오는 제품들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전선이 있고 점등선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좀 구분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분들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전 경보기 수신기 설치 제외 장소 정말 오래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스프링클 설비 설치, 헤드의 설치소, 급수관의 구경과의 관계 및 헤드의 종류별로 점검 상한상. 요거 우리가 점검의 지정사항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배치를 했는데 구경이 커, 작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서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프링클러 헤드 배치도 출제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 행위 중에서 헤드 있어, 없어, 감지기 있어, 없어가 제일 먼저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개연성들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CO2 수하설 때 블록 다이어그램, CO2 수하설 헤드 설치 제외, 헤드 설치 제외는 자주 출제돼, 3번인가 출제됐죠. 블록 다이어그램 이런 부분들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연동 개념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동장치 설치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소방용수 시설에서 수온의 기준과 종합점검 항목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종합점검이라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종합점검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종합정밀 점검이죠. 그죠? 자, 그리고 비상콘센트의 화단전 기술 기준입니다. 7회 출제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한 비상전의 종류 두 가지. 예전에는 두 가지였어요. 지금은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당시에 7회 출제된 공급 용량, 층별 비상콘센트 5개 설치되는 경우, 바닥으로 설치되는 높이, 그리고 보안이 설치 기준 3가지, 자, 여기서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게 7회 출제됐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뭐냐면, 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개정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출제가 다 됐는데 저런 것들은 한번 저렇게 비상콘센트 관련한 기준을 거의 내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번 저렇게 출제되고 나면 다음에 출제가 되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예상을 했었던 게 그 다음에 출제가 될 때가 됐습니다 한 게 15, 16, 17회는 결국 17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눈이 필요하죠. 이런 맥락의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요게 한번 출제가 됐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24회 출제가 됐다가 24회 출제됐으면 25회 출제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된다. 24, 25, 26, 27 가도 거의 출제가 안 된다. 이거는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될 법한. 그러면 뭐 그 정도 주변에서 이제 언저리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분들 좀 보시라는 겁니다. 유도등의 평상시 점등 상태, 3천여 유도등이 점등돼야 하는 경우 원인. 자, 아까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지하 3층, 지상 5층 면적 5,000점이라는 경우 화재층에 따라 경보돼야 할 때, 그래 경보돼야 하는 층, 직상발열 경고 방식이죠. 자, 이거는 크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전에 탐지 설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10층이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냐, 11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직상 4층 경보 아니면 전층 경보 이렇게 완전히 개정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지금 현 시점에 맞추어서는 조금 달리 볼 필요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5층 이상, 뭐, 3,000제곱미터 있습니까? 3,000제곱미터 이래 넘어가면은, 직상 발열 경고식 하고 이랬잖아요. 지금 직상 4층 경보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들도 한번 체크해 볼 법합니다. 자, 그리고 이산탄소 소각제 저장 용기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대한 기준, 장소에 대한 기준 6가지 있습니다. 장소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또 출제될 수 있죠. 그리고 감시반의 기능 마찬가지입니다. 감시반 기능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을 스프링클러 정도로 확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옥내사전 설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수교사 설비의 포인트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감시반 중요합니다. 자, 수신기 중요합니다. 감시반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수신기는 자동 탐지 설비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출제된 이력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풀감지기 설치 기준 5가지, 강원점등식 피난 유도선 6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지기 같은 그런 분들을 출제가 웬만한 부분들 됐죠. 출제 안 된 부분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 자동 탐지 설비는 당연히 출제되는 그런 분들을 간주를 하시는 게 맞죠. 자, 연기감지 설치할 장소 등 먼지 미분 등이 다량으로 채우는 장소의 경우 연기감지 설치 제외할 때 고려할 사항 5가지 12회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장소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별표로 이렇게 돼서 우리는 표로 지금 이렇게 다시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 관련한 내용들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점검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고 설계에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 설치 제외 장소 4가지 12회. 설치 제외는 12회 때 유일하게 처음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반응시간 지수 RTI식을 쓰고 설명을 해라. 이게 특이하게도 설계에 가까운 내용이 점검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RTI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감도죠. 얼만큼 빨리 동작해, 늦게 동작해,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출제는 이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기술사에서는 RTI는 당당해보고 당연히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되는 그런 분들도 어떻게 점검에 출제될 수 있어. 계산 문제로도 출제되기도 해. 이제 그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소방지도를 도포해야 할 장소 13회입니다. 이건 개정이 됐죠? 그죠?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지하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냥 내용이 유사한 형태로 이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긴 됐습니다. 폐성 스프링클러 설비 유수검지 장치 설치 기준 5가지.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건 한 번도 출제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다수인 피난 장비 설치 기준 9가지 있습니다. 이거 다수인 피난 장비 관련해가지고 최초 도입되고 나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9가지 해가지고 무려 10점이나 줘버렸습니다. 지금은 요렇게 이제 주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짧게 줘야 어떻게 할 수 있으냐. 많은 문제를 출제를 해야 어떻게 변별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 요즘 10점 잘 안 줍니다. 근데 예전에 10점짜리 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자, 그리고 종원식 감지 등 감지기 설치는 8가지 14회. 일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먼지 등으로 인해 화재 신호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치 장소별 정서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기 위한 별표의 환경상태 구분 장소 7가지. 자, 이거 14회 출제가 됐습니다. 요 당시 별표 1이 있었고, 아까 별표 1이 앞서 출제된다고 별표 2가 있었는데, 별표 1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별표 2도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출제가 된 게 뭐냐면은 구분장 장소를 써봐라. 여기 장소, 감지기 어떻게 해서 정서에 그런 거 준비 다 했는데 장소 쓰라니까 장소를 못 쓰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이제 그런 형태. 그 말은 출제원들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개사전에 표시할 표지의 명칭과 설치, 위치 7가지 이렇게 해서 수개를 모델로 오개사전을 출제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수개를 모델로 해가지고 표지 한번 써봐 이런 형태로 출제는 바 있고요. 이사탄 후 호스릴 소화설비 설치 기준 5가지 14회. 걸전 설비에 400점 미만에 설치할 배출구의 설치는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비상전후 수원 설비 인입선비 인입구 배선의 설치는 2가지. 이것도 단순한 건데 이제 많이 놓쳤던 거고요. 그리고 비상전후 수원 설비 특고열 고압으로 손해하는 경우에 큐비크형 환기장치 설치 14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14회 출제했던 문제들이 많은 분들이 그때 제대로 점수를 받지를 못했었던 회차가 14회. 그때 14회 43명인가 밖에 합격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그런 식입니다. 자, 자단 탐지 설비 별표의 부지가스 발생물의 장소 감지기 15회, 비행기구 설치 감소 15회, 폭도 통로도 등 계단 통로도의 설치 목적과 각 조도 기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자 뭐냐면은 이게 설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설치 목적 조도 기준이요. 조도 기준은 삭제가 됐거든요. 현재는 삭제가 됐는데 예전에 조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치 목적이라고 되는데 이거 정의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설치하지? 그러니까 정의를 쓰시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의를 말하는 건지, 왜 쓰라는 건지. 사실 그거는, 문구를 읽어보게 되면은, 요렇기 때문에 설치한다라고 목적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를 했냐, 안 했냐,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출 공기 유입계 설치 및 배출항 산정에 제외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점검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왜 그랬냐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거실전 설비가 점검하러 가는데 없어요. 유입구도 없고 배출구도 없어요. 왜 없지? 그러면 용도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거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차도 16회니까 약재 방출 방지를 위한 장치의 명칭 및 설치 위치, 장치의 기능 이런 분들 출제된 바 있고, 별표 물방울이 발사한 장소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별 설치 요건. 요게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던 자동 탐지 설비 별표 1, 별표 2 있었던 거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했었던 것들 마찬가지로 설치 조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선 독립 보도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17에 있었고요. 유물 안전관리 시행규칙에 제5류 유물에 정서 있는 대형 소형 소화기의 정의 저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이때까지 정도를 개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많이 출제됐었던 부분들이 어디였냐면 제한 설비가 거의 빠짐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회차별로 쭉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의 탐지 설비 여기에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좀 뜸하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출제될 타이밍이 됐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는 눈에 좀 가적으로는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인명구 구조기구중 공격기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18회, 차압전설비 시험 측정기구 TAB죠 18회, 연소방지 도로 난연 대표 용어의 정의 18회, 방화벽의 용어의 정의와 설치 기준 18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조금 잘라봤는데 이게 보시면 연소방지 도로, 방화벽, 기타 등 이런 분들은 지금으로 보게 되면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록 기준 요렇게 되는 파트들입니다. 요렇게 출제된 바 있고요. LCX 케이블 표시단 요거 지금 여러분들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케이블의 표시라도 이런 기술 기준 자체가 없어요. 우리 기사 시험 때 보면은 요렇게 기호 적어가고 이거는 뭐예요? 라고 요렇게 돼가지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즉 그러니까 기사가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사에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근데 사실 점검보다는 어디에 설계 시공에 훨씬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 자, 고층건축 화재안전 기준 별표 제한 설명 휴대용 비상유형대 설치. 여기서 별표 2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기준으로 바뀌면서 별표라는 표현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 그 피난 안정기에 설치해야 될 부분 해가지고 예전에 별표였는데 지금은 표로 이래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유효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출제가 될 전망으로 판단됩니다. 즉 그러니까 성능 소황 설계를 늘상 하고 있고 그 관련한 부분이 늘상 언급되고 있고 그러면 출제로 확률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성능 소황 설계 대상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실 소황에서는 가장 레벨이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간에도 공식 작동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탄소 분사에도 오리피스 구경 이렇게 해서 19회 출제가 됐고요. 공기관식 차동식 분평 감지기 설치 기준, 중계기 설치 기준, 관계기 분리형 설치 기준, 숙박 입원 등의 연기 감지기 설치 대상 특정 소황 대상물 4가지 19회 제한설비 설치 장소에 대한 구획 기준, 그리고 제한구역의 설치 기준 19회, 연소방지 설비에 대해 설치 기준 3가지, 이렇게 해서 19회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화, 내열, 전선의 성능, 미음무, 정의, 저압, 중압, 고압의 압력법이 별표리 연기 감지기 설치할 수 없는 건조실, 살균실 등 적응성 있는 열 감지기 3가지, 종단장 설치 기준, 그리고 방염, 풍속, 측정 방법 및 부적합시 조치 사항입니다. 이게 부적합이랬는데 부적합입니다. 부적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이제 하나 있네요. 자, 방수 설치 제외 기준 등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탐지부 설치 있지. 소황용 합성 수위관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3가지. 그리고 발신기 설치 기준, 유도동 3선식 배선 점등하는 경우, 그리고 비상전원 용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누전 경보기 설치 방법, 그리고 옥내 사전 압력수 구성품 5가지,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 불리형 경보기 탐지부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5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쭉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점등하는 경우, 이런 분은 눈에 띄죠? 벌써 3번째 정도 이래 나왔으니까. 그리고 누전 경보기 기타 등등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가스운전 경보기, 불량 경보기,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예요? 계정이죠. 개정이 됐던 것들. 근데 사실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출제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올려주고, 그러니까 송삼육 카페에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는 대로 올려주고, 그걸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은 가장 스피디하게 해가지고 교재, 개정됐습니다. 정오까지 올려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개정이 되면은 비교적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시험 직전에, 그러니까 얘가 제가 찍어가지고 했었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시험 치기 딱 8일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이제 시험이었는데, 그 전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개정이 됐어요. 그거 제가 찍어드렸어요. 딱 5가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반드시 보고 가라 해가지고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반드시 보고 가세요라고 하고 딱 보고 좀 바로 1번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준비 안 해가지고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5점이 여러분들 당락을 좌우하는 이제 그런 5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에 인접하면 인접할수록 어떻게 해요?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개정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신호를 줄 거거든요.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 알려줄 거거든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드디어 이제 개정 후 기출 문제 이렇게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기준 자체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자동확산 소화기의 정의에 따른 종류 3가지. 자, 정의도 심지 않게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됐죠.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제외 4가지. 전기저장장치 설치 장소, 전기저장 배출 설비 설치 기준, 지하구의 방화백 설치 기준 5가지, 화재규진 함량 스프링클러, 수원량 계산, 프로포셔널 5가지 정의, 피난연결의 설치,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4가지, 특비재현 시험 기준 5가지, 성능 기준을 쓰라라고 한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동선 소화기의 정의, 그리고 종류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리가 된 좀 추가가 됐어서, 조금 개정이 이력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도등 유도표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전기 저장장치 설치 장소, 배출 설비, 이거 눈이 띄는 것들이었거든요. 자, 이것도 개정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기 저장장치라는 형태로 개정해서 도입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지하고 방화벽 설치 기준 5가지 이렇게 지면 되는데, 요 분들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하고 조금은 달랐어. 기술 기준하고는 성능 기준하고 조금 달랐어. 그런 내용들이죠. 그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죠? 비교적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원 계산하라라고도 출제됐습니다. 자, 수원은 두 번째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고시에 보게 되면은 뭐를 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수원량이 얼마고, 옥상수도는 어떻게 되고, 펌프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 문제 정도로 출제를 해도 돼라는 맥락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뭐 기타 등등 성능기준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CO2 저장 용기 기준 5가지, 지진 분리 장치 기준 4가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저장 용기는 또 출제될 수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출제됐으니까 어떻게 될겠습니까? 확률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진 분리 장치 같은 경우는 내지는 좀 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내진 설계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에만 출제되는 게 맞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죠. 수험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감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펌프 위측 설치 기준, 그리고 펌프 성능시험 배관 설치 기준, 준비작동식 유수감지작 일체계 방열부의 작동, 그리고 성능 기준으로 부속실 제한설비 수동이동 장치로 작동 개방하는 4가지, 그리고 부속실 제한설비의 차압 개방, 차압 개방력, 비개방 차압, 부속실과 계단실 차압, 이렇게 24회 그냥 바로 직전이라 보시면 되죠. 일단은 일반적인 사항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흡입식 배관의 설치 기준 한 번 정도는 출제돼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펌프 성능시험 배관, 그러니까 설치 기준은 그러니까 성능시험 관련해 가지고는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점검에서는. 근데 설치 기준은 출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기준입니다. 작동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성능 기준 이렇게 출제된 바 있고요. 부속실 제한 설비 수익풍도 건피방 제3조 제2호 비내력 배역 외벽 기준, 아까 보셨던 그런 내용 출제된 바 있고, 한론 소화 설비 기동용 가스 용기의 최적 압력, 그리고 이거는 뭐 설계 출제 계산 문제로 출제됐던 부분들입니다. LNG 연료의 용도로 저장 시 부속용도별 추가하는 소화기구 설치 기준 가스량별 구분해가지고 출제됐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다행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분이 이미 출제가 돼버려요. 얘는 지금 어떻게 열애가 되겠죠. 그리고 비상고체드 상용전원회로 분기, 비상전원 설비 종류 4가지, 그리고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 상용전원 분기라든가 비상콘센트 설비 중 4가지 이렇게 되는데, 비상콘센트 언제 출제됐던가요? 아까 우리 7회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17회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24회 출제됐습니다. 즉, 그러니까 비상콘센트 관련한 부분들은 출제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거의 10회 한 7회 정도 만에 출제가 됐으니까 그런 맥락이 조금 있다라는 거. 요런 포인트들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가 출제가 됐는데, 자, 출제가 한 번도 안 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설비를 가져가려면은 연결 살수 설비 같은 이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설비로 보게 되면 출제된 이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 포가 사실은 점검에서 출제된 이력이 거의 없습니다. 출제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예요? 계산 문제죠. 그죠?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로 계산의 강세를 보이는 설계 및 시공이 자주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들을 포인트로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어디는 출제가 안 된 거예요. 점검에서는 출제가 상대적으로 덜 됐죠. 수계는 많습니다. 그러면 포라든가 가스라든가 일부 그런 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이때까지 출제됐던 전반적인 분석은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개별 화재안전 기록균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소화기 및 자동차 장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파트별로 개별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10회는 거의 문제로 출제가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그나마도 예전에는 우리가 능력 단위 과시호 이런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었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 기출 문제 보면은 주거용 주방 자동차 장치 설치 기준, 우리 설의 소화기 설치 개수 과시호, 요때가 이제 처음으로 출제가 됐던데요.
자, 포커 건축물의 주, 부속용도별 소화기의 개수, 분말, 고체, 로절, 자동소화기 설치 기준 14회. 소형소화기 수량을 감소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소형소화기를 감소할 수 없는 특정 소형 대상물 4가지, 그리고 일반 화재 적응성에 있는 소화약제 17회, 한국 경락고 소화기의 총 능력 단위 17회,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부 신규칙에 따른 제오류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대형 소형 소화기 18회. 자, 그리고 노자 시설, 비내화 구조, 분말 소화기의 설치 능력 단위, 그리고 소화기 개수 19회. 가스용 주방 자동차 장치 탐지부 설치 위치 21회, 그리고 자동차 소화기의 종류 3가지 23회, LNG를 연료의 용도로 저장 시 부속용도별로 추가를 하는 소화기 설치 기준, 가스 저장량, 양별 구분해가지고 24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데, 우리가 설 표현되는 거 설계미시고 표시가 없는 것은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예상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출제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출제 예상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기 및 자동차 장치의 정의, 그러니까 정의가 부분적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앞서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었잖아요. 자동차 소화기 아까 출제됐잖아요. 자, 그리고 유료, 전기, 주방화재의 정의, 사용 가능한 소화약제 및 정성이 없는 소화약제 등. 자, 이거는 우리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 이 표는 한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면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그 상업용 주방 자동차 설치 기준, 캐비닛형 자동차 설치 기준, 상업용은 도입되면서 제대로 출제된 바 없습니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용 주방 자동차 장치는 출제된 바가 있지 한 2번인가 이제 출제된 바 있거든요. 상업용은 도입되고 출제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캐비닛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화기 및 상업용 주방 자동차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동차 소화기를 설치하는 장소, 음식점의 주방 등에 설치를 하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 이런 분들이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은. 자, 봅시다. 소화기 및 자동 소화장치 화재안전 기술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기준의 특례, 경과 조치, 다른 분야의 관계. 자,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모든 기술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경과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가장 메인이거든요. 요거 써보시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파트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원문을 봤었을 때, 요거 똑같이 계속 반복되네. 요거 날까? 요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내용들이거든요. 준비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자, 특례입니다. 자, 송고부장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성에 따라 유사한 소방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설로 보고 이 기준의 일부를 정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의 특례가 이게 만약에 상당히 설치하기 어렵고 곤란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인정할 만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줄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항인데, 자,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이, 사람들이 자꾸 뛰어내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를 설치하기 이르렀습니까? 스크린도어 같은 거 설치하기 이르렀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지하철 승강로, 그러니까 우리 대합실이 있고 이제 우리 지하철 타는 이제 그 장소 있잖아요. 그게 고내 뭐라 그러죠? 전기 설비가 있는 이제 고내 이제 고온이 아니고 과배 전로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면제를 해줬는데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게 경기가 되면서 이게 과배 전로가 있는 대상이 안 되니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준개수가 30개네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게 수원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수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땅을 팔 수도 없는 사회이고 수조는 한정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적용의 특례를 적용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사가 점검하는 입장에서 이거 왜 수원이 왜 작지? 기준개수 10개밖에 안 되는데 예전하고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걸 점검의 지역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적용의 특례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소화기는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은 좀 작거든요. 아까 이제 실제로 했었던 사례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예전에 설계를 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자, 기타 화자안전 기준에 따른 정의 특례 모두 동일하지만 설비명만 바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여기 있었던 내용, 여기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설비 얘만 바꾸면 나머지 동일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준의 특례를 쓰시오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학입으로도 쓸 수 있고 기타 등등이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물어보는 형태, 스프링클러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설비가 될 수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건 일일이 다 비교를 해보면 똑같으니까 같이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경과 조치입니다. 자, 공공설비로 교체 내용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수강세례 공사 착공식으로 한 특성 수강 대상으로 대해서는 종전의 수학이면 자동수화장치 또는 공공설비의 화자안전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 시행 전에 이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의 유리한 경우는 개정 기준을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25년 1월 1일자로 예를 들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했냐면 25년 12월 31일에 착공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허가가 떨어졌어요. 건축허가 동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따를 수 있다?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월 1일 바뀌었대가지고 하루 차이 나지만 1일 적용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개정된 게 완화를 해줬어요. 완화를 해줘가지고 더 좋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요때 허가를 맡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된 기준이 어디에 관계인에게 유리하면 그거 다룰 수 있어 이거죠. 이거는 법리를 해석을 하는 데서 아주 큰 내용이거든요. 이게 요렇게 해서 예전에 이런 내용이 없다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관계인한테 유리하면 유리한 거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요 내용들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향의 관계입니다. 기타 준 내용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자안전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가름하 이 기준과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관계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에서 이런 형태로 인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간주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요 세 가지가 모든 기술 기준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정의를 봅시다. 자, 소화 약제부터 쭉 정의가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11번. 금속화재는 뭐 개정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소화제 정의입니다. 소화제란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이 있는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을 말한다. 저걸 우리가 소화약제라 한다. 자, 그래서 소화기의 정의입니다. 소화기란 약재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소화기를 말한다. 자, 소형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의 소화기를 말하는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말한다. 자, 여기서 맞습니다. 소화기 정의 쓰라 그래야 됐어요. 자, 소화기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대형, 소형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화기 정의 쓰라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소화기란 여기까지 딱 써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규정상의 소화기 정의에서 소형도 포함되고 대형도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 뭐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배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사 시험에서 보편적으로 요즘은 적는 거 항목당 1점을 준단 말이에요. 1점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1점짜리냐 아니면 3점짜리냐 왜 3점짜리인지 한번 의심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1점짜리면 왜 1점짜리지? 고민해야 되는 게 세 줄 다 써야 되나? 아니면 한 줄만 써야 되나?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이 여러분들이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이 지금은 배점을 갑자기 많이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항목 하나당 2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항목 6가지 쓰시고 12점을 준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목 하나당, 그러니까 얘당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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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케이스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점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소의 약재별 충전량 이렇게 했는데 포광물 분할이 268, 235 이런 분들 있죠. 포광물 분할이 268, 235 이렇게 암기법이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크게 나기보다는 혹시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자동 확산 수화기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산 수화기는 출제가 됐다. 그죠? 출제가 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일단 참고적인 선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하자고요. 자, 자동 확산 수화기란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수확제를 방출, 항착시키는 국소적으로 수하는 수화기를 말한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일러실 상부에 보면 이렇게 비행접시 모양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자동 확산 수화기죠. 그죠? 일반적인. 자, 그래서 일반 화재용 자동확산 수화기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등에 설치하는 자동확산 수화기. 자, 주방 화재용 자동확산 수화기란 음식점, 다중업소, 호텔, 기숙사, 브레이슬, 업무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된 자동확산 수화기. 전기 설비용 자동확산 수화기란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보조반 등에 설치는 자동확산 수화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감열부가 있어갖고 감열이 약대목에서 팍 방사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게 자동확산 수화기죠. 자, 자동차 장치 종류에 따른 정의입니다. 자, 자동차 장치란 소화약재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형식 승인이나 성능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 설계, 방호체적 세대, 설치 높이, 방호 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 설치하 소화하는 판각 소화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란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기구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은 전기 또는 가스죠. 그러니까 인덕션 쓰죠, 그죠? 인덕션 같은 거 쓰는 데서는 어디 정리가 되잖아요. 전기 또는 가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스를 썼습니다. 자동으로 차단하여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자, 상업용이란 똑같습니다.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 이렇게 됩니다.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란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재를 방사는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캐비닛형 이외에 가스, 분말, 고체를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특별할 게 없어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특이한 것들로 보면은 주거용 내지는 상업용이 사실은 눈에 조금 띄죠. 정의를 굳이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가스, 분말, 고체들까지 보시고요. 자, 거실의 정의입니다.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거실이라 한다. 자, 능력단위 정의입니다. 능력단위란 수화기 및 자동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 소화 연구에 있어서는 형식 승인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연구에는 표 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그래서 표 1.6.7, 뭐 2.7.1.6 요거 보시면 마름모래, 팽창진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능력 단위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요런 능력 단위, 요런 분들도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분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확률이 좀 높냐 낮냐 정도로 그렇게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사벌 상변 50대 이상의 한 포, 그리고 사벌 상변 80대 이상의 것 한 포, 이렇게 해서 능력 단위는 0.5 단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소화기 능력 단위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는데 여기는 요 부분들은 이미 보시다시피 설계에서는 능력 단위 계산은 12, 14, 19 이렇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요 표 외우는 게 좋을까요? 안 외우는 게 좋을까요? 자, 소위 말해서 이 부분들은 외우시는 게 합당합니다. 이게 설계가 됐든 정감이 됐든 왜 그럴까요? 능력 단위가 필요한, 그리고 소화기 개수를 구하는 부분들은 자체 점검사에 가는 곳에도 있습니다. 이미 설계 및 시공에서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에 어떻게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을까요? 당연하게 설계도 출제될 수 있고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곳에도 이제 우리가 기재를 할 때 수학이 몇 개, 능력 단위 몇 개, 만약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암기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집니다. 근데 그래서 수학이가 힘듭니다. 생각보다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자, 해당 경우 바닥 면적마다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인데 능력 단위 1단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정한 나무가 있습니다. 오소리 나무였나 무슨 나무가 있거든요. 요렇게 배치를 합니다.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 일정한 열량을 가해가지고 수화기로 딱 이걸 딱 끌 수 있으면 능력 단위 1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능력단 1단위가 필요해라고 돼 있으니까 유일학시설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해? 그러니까 3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이 1단위야. 그러면 집회장, 공원장, 장의장, 의료시설, 관람장, 문화재.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대상들은 어떻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한 것 같네. 여기보다 50제곱미터. 그러면 얘네들은 보편적인 것 정도 돼. 100제곱미터. 이걸 벗어나는 것들이 2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가 되는 거야.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특정 면적을 줍니다. 면적을 줬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가로, 세로 이렇게 해주겠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줘야 될 거는 뭡니까? 용도가 주어지겠죠. 용도가 주어져야 여기서 그러면 수학이 여기에 1단위, 1단위, 1단위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총 6단위 필요하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단위 수학이를 설치를 할까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설치해야 되네? 라고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장소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수학교의 능력 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자, 내화구조입니다. 자, 벽 및 반자의 실내 면한 부분이, 자, 실내 면한은 뭐 벽지가 될 수도 있고, 바닥에 카페트 같은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불연제로, 준불연제로 또는 난연제, 가물만 아니면 되네. 그러면은 이 면적, 이 기준 면적에 얼마를 하겠다? 곱하기 1을 할 거야. 전제 조건은 내화구조죠. 마감은 불연, 준불연, 난연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능력 단위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능력 단위는 1단위, 2단위, 3단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계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소화기 개수를 완화해주는 규정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구하는 그런 문제는 저는 설계든 점검이든 출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 밖에 어색한 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암기법을 다 만들어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공장의 관문 이렇게 위치 공장의 관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얘는 양이 많죠. 금방 공장 운전으로 판관창으로 노숙의 상공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대상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많지는 않아도 그래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가 좀 힘들죠. 그 다음 암기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든지 직접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그 용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아직은 개정되지는 않았는데 개정이 곧 됩니다. 지하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법에서도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설법 시행령 별표위가 특정 소방대상물인데, 거기서 개정이 된 게 지금 뭐로 개정이 됐습니까? 예전에는 지하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가중 뭐 이렇게 쭉 편돼가지고 지하가중 터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지하상가를 별도로 구분을 하고, 또 터널은 터널대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졌었죠. 그래서 터널 같은 경우는 방음 터널까지 터널이야. 화재 발생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재 안전 기준, 기술 기준, 성능 기준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하가는 지하 상가로 바뀔 거고, 지하가 중 터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앞에 잘려 그냥 터널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자, 모법이,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1번 화재 정의, 정성이 없는 수화약재입니다. 정의입니다. 1번 화재, 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팅과 같은 일반 가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화재에 대한 수학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를 한다. 정성이 없는 수화약재는 가스, 이산탄소 수화약재, 분말, 중탄산염료, 기타, 그 밖에 것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정성이 있는 수화약재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표 있다 그랬잖아요. 표 이렇게 해서 A급, B급, C급, D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정성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그걸 추려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유화재. 유화재는 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간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로 솔벤트, 레카,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은 화재를 말한다. 유화재에 대한 수학의 정화제별 표시는 B로 표시를 한다. 정성 없는 수화약재는 기타, 그 밖의 것, 이렇게 지금 됩니다. 자, 전기화재 정의입니다. 자, 전기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자,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정화제를 표시는 C로 표시를 한다. 정성소화제는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전장 그 밖에가. 자, 그리고 행식 승인 및 제품설 기준에 따라 화재의 종류별 정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사용 가능한 소화제는 액체, 산알칼리, 그리고 강화액, 그리고 포, 그리고 물 침륜 소화제 이런 분들 가능해. 행식 승인만 받아오면 가능해. 정성 없는 거 이런 게 느낌이 오는 것들이 전기설변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다는 느낌은 오죠. 그런데 전기화재의 본질은 뭐냐면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전기화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V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전기화재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콘센트를 꽂아놓은 전기가 흐른 상태에서 그때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전기화재입니다. 그런데 TV에서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건 전기화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화재. 자, 중화재, 계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에 대한 소화기의 정화재를 표시는 K로 한다. 전세 없는 소화액체, 가스,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나무, 불활성 기체, 분발, 인산염류, 소화액체, 액체, 산알칼리 소화액체, 기타, 고체로졸 화물,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화 이런 분들. 자, 그래서 형식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액체, 강화액, 포, 물 침륜 소화액체, 분말은 중탄산 염류 약재, 기타 그 밖에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속화재 얘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없다가 추가됐는데 추가된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리셀 화재 아시죠?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로 이제 대거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리튬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금속 화재에 대한 정의하고 이제 대책이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일환의 요게 이제 개정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일단 정의. 금속 화재, 계급 화재란 마그네슘 합금 등의 간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금속 화재에 대한 정화재를 표시는 D로 표시를 한다. 정성 있는 소화액체는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자, 정성 없는 소화액체는 가스, 이산탄소, 할론, 할로나 불활성 기체, 분말 인산염류, 그리고 액체, 산알칼리, 강화액, 포, 물 침륜 소화액체. 형식 승인 받으면 사용 가능한 거 분말, 중탄산염류, 그리고 기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속 화재는 마그네슘 합금 같은 간성 금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성 금속 같은 금속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 우리가 흔히들 뭐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활성 금속 물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금수성 물질 접촉하면 뭐가 발생해? 수소가 발생해.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가스계 쓸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자, 그러니 가스계 소화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는 수분을 응결해 버립니다. 그냥 뭐가 발생합니까? 수분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계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에서 추가가 된 그런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가 아까 정리돼가지고 A급은, B급은, C급은, D급은. 그래서 한번 출제된 바 있다 그랬잖아요. A급 화재 정성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 비고란에 따라서 정성 있습니다, 없습니다. 별표는 형식이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 지나도록 하겠습니다.